오늘장 뜨거웠던 이슈들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수는 부진했지만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시그널부터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래차 핵심 분야, 결국 기승전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인데 최근에 모트렉스, 라닉스, DY도 그렇고 자율주행 섹터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처럼 시세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님? 일단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게 제일 큰 원인이라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네. 중국의 FSD 시장에 FSD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네, 테슬라 주가는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테슬라가 중국에 FSD 진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게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어, 물론 이제 테슬라의 차량이 판매가 많이 된다라면 뭐 관련돼서 카메라나 뭐 레이더 네.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또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하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성과가 네, 우리나라 기업하고 연관성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들이 네, 관련된 기업이 좀 움직였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현대차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요. 현대차가 사실은 작년에 EV9이 출시가 됐을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자율주행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네, 옵션 가격으로 제 기억에 맞으면 300만 원인가 350만 원인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돈을 환불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 시스템을 적용시키지 못했고 욕심을 낸 거네요. 욕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완성도가 좀 떨어졌겠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아이오닉 이제 9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네. 전기차 EV9처럼 큰 차량 현대차에서 이게 지금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뭐 한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1분기 이게 6월 또 지금 가을로 미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차량은 완성도가 다 끝났고 네. 지금 시내 주행, 시험 주행이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네. 한 3개월 정도 시험 주행하고 나면은 제품이 나오는 것인데 한 6개월 이상 시험 주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계약을 받지 않는다는 걸 본다라면 네.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출시를 지연하는 게 아니냐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내에서 현대차가 자율주행 서비스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게 출시가 돼야지 뭐 카메라든 레이더든 아니면 뭐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해줄 텐데 네.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기대감에 올라왔다가 다시 금방 사그러드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SD가 국내와 연결성도 좀 떨어지고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능도 미지수니까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규모를 계속해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섹터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뉴스마다 달라요. 근데 제일 보수적인 게 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이 233억 달러 규모고 매년 네. 22% 성장을 해서 2030년이 되면 1322억 달러 정도로 성장한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네. 또 어떤 데이터는 뭐 연평균 한 38% 이상 성장한다라는 데이터도 좀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AI 컴퓨팅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네. 자율주행의 안정성이나 성능이 계속 향상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FSD를 더 상향시키기 위해서 네. 투자라는 게 AI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라면 충분히 자율주행 시장은 확대가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네. 이게 이제 소비자의 책임이냐 아니면은 제조사의 책임이냐 이런 네.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정말 빠르게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장에 좀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전기 차량입니다. EV 차량이 확대될수록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에 첨단 제품을 넣는 것보다 전기 차량에 첨단 제품 넣는 게 중요하고 또 EV 차량 저는 아직 전기 차량을 몰아보진 않았지만 이게 회생제동이라는 기능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운전할 때 미숙함이 나오게 된다면 멀미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자율주행 이 기능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EV 시장이 성장할수록 자율주행 시장도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하면요, 이 카메라 모듈이랑 라이다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이쪽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둘 다 이제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 쪽으로만 주목을 했는데 이제는 카메라도 같이 좀 네.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라이다의 장점은 뭐 밤, 낮 구분 없이 네. 어떤 데이터를 어떤 대상물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사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또 하지만 카메라는 이게 정말 동물인지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죠. 하지만 또 카메라의 단점은 밤에 이제 빛이 비칠 때 제가 갈 때 상대방에서 빛이 비치게 되면은 이게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네. 또 번개가 치거나 했을 때는 또 이게 사물이 안 보이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서로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시장, 레이더 시장 둘 다 동시에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랑 라이다는 꼭 같이 가야 되는 이 섹터인 것 같습니다. LG그룹주 오늘 흐름 좋았는데 이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죠. 네. LG이노텍 이 무거운 주식이 2% 넘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요즘에 LG노텍은 사실은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일 좋은 뉴스는 애플이죠. 애플. 네, 물론 네. 이제 주말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반쪽짜리다 전망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잘 모르겠지만 네. 유럽은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체 수요는 충분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LG노텍은 좀 반사이익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LG노텍이 최근에 아르고 AI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특허 관련돼서 좀 선점을 했고요. 자율주행 시장을 좀 선도하겠다라고 좀 포부를 밝혔고요.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성도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 LG노텍이 지금 개발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게 네. 폭우나 안개 속에서도 최대 250m까지의 사물을 감지할 수 엄청나네요. 있다. 네.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라이다보다 탐지 성능이 한 3배 이상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지난주에 나온 뉴스 보면은 LG전자하고 같이 차량 인포테인먼트를 협업하기로 했는데 네. LG이노텍이 자율주행하고 이런 카메라 이런 쪽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도 좀 있었죠. 그래서 네. 오늘도 LG전자가 주가가 올라왔었고 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도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이 LG전자가 협력을 해서 이 자동차용 센싱 솔루션 사업을 강화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기업 주가 흐름 같이 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움직임이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애플에 대한 어떤 신제품 효과 네. 자체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모든 전 라인업, 그러니까 소형 차량서부터 시작해서 대형 SUV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다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아직까지는 제대로 그냥 기초장도 뭐 차선 유지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자율주행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지만 네. 이게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출시가 될 것이고 이런 것에 LG이노텍, LG그룹이 같이 협업을 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하면 LG이노텍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하면 테슬라, 또 테슬라하면 FSD 아니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현재 좀 부진한데 네. 여기에서 국내 증시는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테슬라가 FSD 관련해 가지고 어떤 안 좋은 소식보다는 네. 더 좋은 소식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진심인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기술력만 따진다라면 네. 테슬라 FSD 다음으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이 시장에서 테슬라의 제품이 상당히 인기를 끈다라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테슬라는 FSD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인 차량에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경쟁 업체들한테도 이 서비스를 쓰게끔 하려고 하면서 파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 플랫폼을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테슬라의 FSD로 인해서 어떤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지금 테슬라가 싸다. 뭐 지금 앞으로 주가가 네. 뭐 2배, 3배 더 오를 수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도 이 FSD 시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연관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FSD의 어떤 논란으로 인해서 뭐 하락을 한다 테슬라가 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부품 업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은 일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꼭 그것 때문에 하락한다기보다는 이 시장이 아직은 좀 미숙하구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SD 모멘텀으로 테슬라 주가는 향후에 상방 곡선을 그릴 수 있어도 국내와의 연관성은 많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향후에 자율주행 섹터에서 관심 종목은요? 뭘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직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부품사들,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혹은 완성차 업체를 받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보신다라면 그래도 LG 이노텍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LG 그룹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네. 애플이 전기차 이런 애플카를 만든다고 했을 때 네. LG가 큰 역할을 해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네.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LG노텍, 뭐 현대차 그룹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성장 모멘텀은 다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LG 이노텍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애플카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와서 좀 당황을 했네요. 이렇게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조선주 슈퍼사이클 기대감 아직 남았다. 네, 최근 조선주 수주 호조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고 부진한 시장에서 오늘 시세가 참 잘 네. 나왔습니다. 조선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선주는 지금 이제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조선주들이 힘을 내면서 시장을 선방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이제 7월, 8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요 업체별로 평균적으로 3에서 4년치의 일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수익성을 더 높여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LNG선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이 LNG선도 뭐 수주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자극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안 해서 중국이 가져간 것이지 수주를 하려고 맘만 먹으면 뭐 충분히 수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뉴스들 보면은 뭐 발주사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생산이 건조가 중단되었다 이런 네.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기술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LNG선 등 고부가치 선박에 대해서 수주 우위를 좀 점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 선박이 이제 뭐 LNG선이 영원히 배를 계속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호황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면 앞으로 또 예전처럼 고난의 행군, 힘든 시기가 또 오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계속 몇 년째 돌고 돌았었는데 네.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 사이클로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들,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는 컨테이너선 수주가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노후 선박 규제로 인해서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가 한 척당 1억 3천만 달러 정도 하고요. 네. LNG선 같은 경우는 한 척당 1억 9,8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2억 달러 전후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컨테이너선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배에 아무런 기능이 없어 보이지만 컨테이너선 자체도 1억 7천만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수주가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의 호황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또 관련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에 숫자는 계속해 잘 찍힐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컨테이너선 신조선가부터 해서 SCFI도 계속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지표 흐름 짚어주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보신다라면 네. 신조선가는 지금 186.42를 돌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역사상 최고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감안한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이제 매월 발표되는 걸 보신다라면 네. 10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또 아직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아직 합산된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수출 데이터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관련 조선주들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이미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선취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SCFI가요 3,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운 운임 지수가 네.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홍해 사태죠. 홍해 사태. 네, 그러니까 홍해로 지금 배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동 이슈가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기로 지금 배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희망봉으로 해서 우회로로 가야 되는데 네. 최소 뭐 6,000km에서 한 7,000km 이상은 돌아가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무역 규제를 좀 하고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뭐 등등의 핵심 소재 혹은 부품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많게는 100% 이상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어떤 거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빨리 물건을 재고라든지 이런 걸 쌓아놔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수입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첫 번째 또 운임 가격을 증가시킨 요소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에서 판매가 안 된 부분들을 해외로 빨리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 또 해외 수출을 또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물동량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네. 운임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홍해 사태 네. 그리고 뭐 중국하고의 어떤 무역 이슈들 이런 네. 것들이 또 수요를 높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요 기업 국가들이 네. 사실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이제 미국은 아직 금리 인하를 안 했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효과도 좀 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새학기가 이제 3월이 새학기지만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이 새학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무역 시장에서의 성수기는 3분기입니다. 그때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노트북도 바꾸고 옷도 새로 사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물동량이 또 늘어나는 또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해 사태, 또 중국의 무역 규제,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 성수기에 따른 물동량 증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운임 가격이 지금 계속 10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동 사태가 또 최근에 이스라엘이 또 지금 레바논하고 또 어떤 약간 또 네. 마찰음이 나오고 있는 거 감안한다라면 추가적으로 운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해운주들에 대한 어떤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동량이나 이 해상 운임도 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중고선가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이제 이 선박을 운용하는 이 해운주 실적에서도 좀 기대가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해운주들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1분기도 실적 나쁘지 않았었고요. 네. 2분기도 지금 사실은 환율이 오늘 이제 1,400원 언저리까지 좀 올라와가지고 좀 외환 시가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해운 업체들은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약간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오.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유가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은 지금 상당히 좋을 거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도 떨어지니까 또 그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까지 작용을 하네요. 네, 또 이어서 한화오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화오션이 얼마 전에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네.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한 계약이라는데요. 어떤 부분에서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하나그룹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지난주에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MRO 시장이라고 해가지고요. 미군,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이런 것을 이제 MRO로 이제 약칭해서 네. 이 표현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20조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항공모함 같은 거 다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MRO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매년 80조 정도의 엄청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을 했을 때 주목을 받은 게 이 애프터마켓 시장, 그러니까 AS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또 현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시장 파일을 좀 키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하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좀 이제 된 뉴스인데 한 2달 전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미국에서 뜬금없이 중국에서 배 만드는 거 문제 있다. 해서 뉴스가 나온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중국이 배 만드는 거 쓰지도 않거든요. 괜히 태클 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어찌됐든 이 MRO 시장은 지금은 일본 쪽에서 많이 이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미국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하나그룹은 건조서부터 엔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애프터 마켓 시장에도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장. 물론 당장 이 80조 시장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새롭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 이슈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조부터 애프터마켓까지 혼자 다 한다면 하나오션 앞으로도 주가 흐름 괜찮겠네요? 뭐 요즘에 보면은 사실은 네. 이제 작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뭐 그렇게 썩 시원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상당히 제한된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네. 하나오션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우상향 곡선을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선 해운업 중에서 대표님의 탑픽은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 엔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 엔진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 엔진이 HD 현대 엔진 쪽에서 만드는 제품을 쓰기 때문에 네. 하나 엔진하고 관계없지만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은 하나 엔진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도 하나 엔진의 제품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 엔진의 세계 점유율이 4위 정도 되거든요. 4위 정도 되는데 사실은 뭐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 부분하고 하나 엔진 사업 부분을
합치면 뭐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독과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수주를 하게 됐을 때 삼성중공업이든 뭐 하나오션이든 신규 수주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 짧으면 3개월, 네. 길면 6개월 정도 있다가 하나 엔진에 엔진 수주를 합니다.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주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곧 계약 소식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신규 계약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웨즈 막스라든지 아프라막스급의 탱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엔진은 디젤 가스 분야에 대해서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중 연료 저속 엔진 상용화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 이제 LNG 선이라든지 메탄올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핵심적인 엔진을 하나 엔진이 공급을 한다라면 충분히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2주 전부터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한 5일 정도 기간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 2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지지가 되었었던 한 5일 정도 지지가 되었었던 14,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시장의 세계 4위고 또 신규 계약 모멘텀도 갖고 있는 한화 엔진 만나봤습니다. 또 다른 탑픽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네. 보신다라면 저는 이제 조선사도 좋은데 네. HD 현대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 네, HD 현대는 어떻게 지주사 네. 제일 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마린솔루션 뭐 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만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한 11조가 넘습니다. 근데 HD 현대의 현재 시가총액이 5조고요. 그리고 비상장되어 있는 HD 로보틱스가 있어요. 근데 로보틱스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네. 두 상장되어 있는 두산 로보틱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뭐 매출도 2배 이상.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인데 HD 현대 로보틱스는 흑자라는 것이죠.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정기성 부회장께서 최근 4월 30일부터 6월 지난주까지 했을 때 300억이 넘게 자사주를 매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자사를 매입하셨겠지만 30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HD 현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시그널 자율주행과 조선해운 섹터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어떤 흐름 보일지 눈여겨보시고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